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5월 27일 6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거요, 늘 갈망하라, 헝그리하고 늘 플리스하라, 플리스요, 배고파하고, 우직하게 바보처럼 살아랍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고하라.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그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배고파하고요, 늘 바보처럼요, 공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또 한마디 도 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나폴레옹은 또 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무슨 말 했냐면요, 나폴레옹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란 말 들어봤죠? 자, 이 산이 아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산이 아닌가벼. 아닌가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대내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 산맥을 만약에 이 산이 하나 있으면요, 이 산보다 올라간 또 이 산이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 더 올라갔으면 또 이 산이 또 아니었다고요. 또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 산이 더 높은 산이 앞에 보니까 알프스 산이었습니다. 그래가 부하들한테 이 산이 아닌가비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요, 가다가 보면 이 산이 아닌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결론이요. 이 산이 아닌가 봐 말은 포기하지 마라. 다 엉뚱한지 지언정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스티브 잡스는요,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항상 바보스럽지만은 끝까지 매달리는 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이 거의 다 적중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이 다요. 제가 관심 종목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한 27일 되면은 아마 바닥이 나온다고, 정확한 바닥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도 200에선 닿기 직전에 들고 날아가 버렸네요.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아마 이 전고점까지 86,000원까지 바로 갈 겁니다. 그러다면 하이닉스가 좀 조정하고요, 현대차가 조정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 날이 바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원래 17일이 바닥이 나온다 했거든요. 여기가 나온다 했는데 저는 여기부터 어쩌면 200에서까지 저는 120에서는 안 깰 줄 알았습니다, 사실요. 근데 200에서까지 한번 왔다 가네, 결론이요. 거의 200에서, 이게 나중에 되면 요 주가가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절로 이 200에서는 이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200에서는 다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변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나중에 200에서는 이 각도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중 되면 각도가 이래 변합니다. 각도가 이래 변해버립니다. 200일선이요. 요 200일선이 나중에 주가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이래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위에서 놀면요. 그래 되더라고요. 차트가 변형됩니다. 나중에는 이래 됩니다. 이렇게 200일선이요. 거의 과매도 상태고요. 제가 원래 27일이 재판을 하는 날이라고 했고요. 27일이 아마 최저점이 나올 거라고 많이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24일 정도가 바닥이 나올 것이다. 아마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이 17일 정도가 주가 바닥 나올 것이다. 17일 정도가. 근데 24일이 더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런 데서 다 미리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이닉스 사는 것도 금지합니다. 현대차 사는 것도 금지합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겠습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 올라가면요, 현대차는 내려가고, 하이닉스는 내려가고,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립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가 삼성전자보다는 아마 올라가려면 이 폭이 더 셀 겁니다. 삼성전자 1.7% 올라가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2%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시총 종목들을 사는 걸 금지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KODEX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예, 저는 2700을 깨질 때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나? 또 잘 안 뜨네요. KODX 레. 이 또한 잘 안 보이네요. DEX죠. XX 레버리지.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예, 제가 2700을,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왜 샀냐면 삼성전자보다는 오름폭이 더 클 것이고요. 차트 모양도 더 좋거든요. 더 좋습니다. 그러고 저는 지수하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지수가 앞으로 이 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점을 넘길 때 삼성전자가 넘길 거거든요. 이 고점을요. 삼성전자가 내일 되면 1%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래 됩니다. 그럼 내일 삼성전자가 1.5% 정도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2% 정도 올라갑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2% 정도 올라가고요. 그럼 이 전고점을 돌파 놓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레버리지는 더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를, 저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저는요, 오늘 사고가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늘 카멜레온처럼요, 항상 옛날에는 지식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있는데, 이건 상상력입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지식의 반감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이, 예,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인데, 요즘은요, 이 10년이 아닙니다. 예,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뀌어버립니다. 예, 사고를 갖다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이 뭐냐면 사고의 유연.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오늘의 진리가요, 내일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아니고요. 이 뭐냐면 지식의 반감기가 이제는요, 초 단위로 바뀝니다. 옛날에 왜냐면 서울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달 정도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KTX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SRT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거의 초 단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를 순간순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이 상상력을 발휘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요. 예, 저는 이 지수대가, 우리나라 지수대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어디냐 하면요, 혁신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지금 현재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됐거든요. 금투세 때문에 그렇고, 임대차,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가장 없애야 될 게 뭐냐면요, DSR 규제입니다. 이 DSR 규제 때문에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산가들이 100억짜리 자산가들이 있다 칩시다. 자산가들이요, 100억짜리 자산가들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직업이 없으면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30억이라는 빚이 있다. 300억이 있어도 30억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요. 이런 DSR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DSR 규제 때문에
돈이 안 돕니다. 이 DSR 규제를 가장 먼저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 DSR 규제 때문에 돈이 안 돕니다. 이 DSR 규제가 모든 것에 지금 다 걸려 있거든요. 지금 아마 곧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DSR 규제고요. 두 번째 없애야 되는 건 임대차 입법입니다. 임대차 입법. 임대차 입법을 없애야 되고요. 종부세는 지금 종부세를 갖다가 고민정이 하고요. 박찬대하고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종부세를, 지금 이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데가 뭐냐면 우리 행정부에 보면 요 행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요, 우리나라에는 좀 사회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행정부에도 보면요,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기업 직원들이 거의 생각이 다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이요. 그러니까 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사회주의하고 좌파에 가깝습니다. 전부 다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종부세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더 파격적으로 이 행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다 알려줘 버립니다. 민주당한테 야 지금 좀 곧요 종부세를 안 없애잖아요. 그러다면 전세가 집값이 대폭등이 놉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이게 세금이 증가되거든요. 집값에. 이거는 경제 원론책이 나옵니다. 만약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세금을 매기면요. 세금의 증가가 집값이라든지 그게 다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세금이 올라가면요. 규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 되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것도 짓는다 칩시다. 만약에 철근을 한 개 넣고 그다음에 인력을 5명 쓰라. 그다음에 뭡니까 중대재해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를 갖다가 관리자를 더 주라 이런 것이 만들어질수록요 분양가는 계속 더 증가됩니다. 예, 그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시멘트 가격이 약 42% 올랐습니다. 예, 임금이 더 엄청 올랐죠. 땅값도 엄청 올랐거든요. 앞으로 집을 못 삽니다. 집을 못 사니까 지금 집을 사십시오.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지 말고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말고 아파트를 사라고요.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아파트는 이래 갑니다. 이래. 예, 저는 7월달 이후에는요, 서울이 지금 경쟁률이요, 124대 1입니다. 평균 경쟁률이요. 서울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신축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요. 서울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한 60%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40% 정도 될 겁니다. 서울에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요, 상속세도 지금 없애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도 지금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이민을 갑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요, 상속세 때문에 엄청나게 해외로 이민이 갑니다. 예, 이거를 빨리 바로잡아야 되죠. 상속세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가 약 2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가격이 2억했는데 그때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리할 때요. 근데 지금 그때 5천만 원이면 4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약 얼마입니까? 한 30억이라 하지 않습니까? 30억이면은 이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15배 올랐거든요. 그럼 5천만 원에 15배 올라야 됩니다. 15배 올라야 되면 7호 35, 7억 5천, 얼마 됩니까? 5, 25, 5일은 5. 예.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10배, 한번 봅시다. 이게 50억이, 2억짜리가 30억이 15배 올랐거든요. 15배. 15배 올랐습니다. 15배 올리시면 최소 10배 정도는 올려야죠.
뭐 5천만 원에 역비면 5억이네요. 5억 정도, 한 10억 정도는 줘야죠. 그래 되는데 이게 제도가 그대로 5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99년도에 해가지고 2000년도에 만들어낸 법입니다. 이게 상속세가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도 지금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대에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75%가 날아갑니다. 약 80%가 국가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기업들한테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도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까? 최고 세율이 82%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는 이 금투세 때문에 요번에 국회가 29일, 30일부터 국회가 들어서거든요.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게 금투세입니다. 예, 금투세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 다음 국회에 가장 먼저 손볼 게 금투세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좀 금투세를 없앤다고 했고요. 국민의힘도 없앤다 그랬거든요. 그러되면 한 130석 정도 됩니다. 예, 그러되면은 이 130석 정도가 없애고 170 정도가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금투세를 없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2,900에서 바로 2,000포인트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투세를 주장한 사람들은요, 그 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박살납니다, 박살이 아니고요. 아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프로테지를 지금 보면 민주당이 한 28% 정도 될 겁니다. 금투세를 시행하잖아요. 이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집니다. 20% 떨어지니까 정권을 반드시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를 가장 먼저 5월달에 들어서면요, 가장 먼저 제가 한 말이 여태까지 적중이 안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며칠 날 어떻게 된다, 며칠 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거의 90%가 맞췄습니다. 90%가 맞췄거든요. 삼성전자 대해서요. 엄청나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말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크게 보면요.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예, 요런 것들이라든지, 뭐,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거의 다 잘 갔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소외를 당하지만은, 예, 곧 우리나라가 이 신고가를 냅니다. 이 신고가의 주역이 삼성전자가 될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마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도 사야 되겁니다. 코덱스 200은 뭐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코덱스 200을 사면 됩니다. 코덱스 200을요. 코덱스 200을 사고, 예, 보통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요. 예, 저는 이제부터 삼성전자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코덱스 레버리지하고요. 제가 요 앞에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 해외 차트에 보면 제가 이 종목을 사자지 않습니까? 자, 요 종목을 제가 사자했죠. 요 종목요.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을 사자 그랬죠. 코덱스 미국, 뭐죠? S&P 500. 그 다음에 S&P 500을 사자고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상위 주식 한번 볼까요? 상위 주식이 급등 나오고 있고요. H 주식도 급등 나오겠죠. H 주식 반전했고요. 대만 신고가입니다. 일본 괜찮고요. 대만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1회 갈 겁니다. 1회 가니까 무엇을 사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국회 열리자마자 금투세를 없앨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이 다 맞았거든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재용이가 27일날 재판한다. 재판하면 주가 급등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용이가 재판하면 급등이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삼성전자 내에서요. 예, 24일에 파업하기 때문에 주가를 대폭락을 시킨다 그랬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대폭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래 치고 올라가면요, 하이닉스는 고개를 숙입니다. 현대차도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정도요. 그러면 코덱스 200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가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가 삼성전자보다는 오름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이거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요. 계속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덱스 200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 자기들이 펀드 개념으로 사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대만 증시처럼 이래 갈 겁니다. 이래 가거든요. 여기서 이래 갈 겁니다. 여기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 잃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래 내려왔거든요. 아마 손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변곡점은 거의 100% 맞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변곡점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맞췄거든요. 예, 또 지나가리라면서 제가 10월 31일 날요, 저 유튜브에 10월 31일 날 유튜브에 보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제가 또 올려놨거든요. 제가 지수를 진짜 잘 맞춥니다. 예, 이날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ETF를 갖다가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 쳤습니다. 인버스를 매도 쳤거든요. 코덱스 인버스를 여기서 매도 쳤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가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강세 마인드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오늘이 큰 변곡입니다. 오늘부로요. 제가 지수가 2700을 깰 때가 지수가 바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부터 다른 주식 안 삽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만 삽니다.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도 살 필요가 없다고요. 동진 세미캠도 살 필요 없고 솔브레인도 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가겠죠. 리노공도 잘 가고요. 삼성전자도 잘 가고 PSK라든지 다 잘 갈 겁니다. 하지만요, 예, 저는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다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요. 지수가 가면요, 이 지수가 저는 대만처럼 요번 장은 우리나라 장은요, 대만처럼 간다 생각합니다. 대만처럼요. 예, 대만처럼 갈 겁니다. 앞으로요. 자,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거의 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거의 엄청나게 잘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거든요. 이쯤 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이게 다 맞습니다. 이거요. 그 따라가면 오늘 같은 날은 왕창 지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왕창 지르는 날입니다. 원래. 질러가지고 이제 이기 나옵니다. 이거 따라가잖아요. 또 물리가 또 걸리내면 또 손들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날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또 여기서 이래 올라가다 또 그놈 대중도는 또 끊긴다고요. 그러고 이래 올라가 버립니다. 요번 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은 이기 노는 장이거든요. 엄청난 큰 장이 옵니다. 지금부터는 3,000포인트를 향해서 바로 갑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제가 큰 틀에서는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력을 저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저도 솔직히 제가 27일 날 정도가 삼성전자가 24일 날이 대바닥이 나올 것이다. 27일 날이 아마 27일까지 뺄 것이다. 주가를 삼성전자를 많이 뺄 것이다. 예, 27일에 제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그 17일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마 24일 데모하니까 27일 그다음에 재판 들어가니까 아마 이 시점을 해가지고요. 현대차는 또 왜 했냐면 또 현대차 악재가 또 있습니다. 또 추투가 있거든요. 추투가 뭔지 알죠? 하투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하투가 있습니다. 현대차 하투가 뭐냐면요. 또 임금 올려달라 그럽니다. 또 파업합니다. 파업요. 현대차가 또 파업하거든요. 현대차 파업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갖다가 파업하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 24만원, 22만원, 또 2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예. 현대차가 또 파업을 합니다. 파업하면 또 20만원 깨로 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투 때문에 7월달 정도 되면 아마 하투를 합니다. 하투. 예, 노조에서 또 데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차는 또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감당하기 싫습니다. 감당하기 싫으니까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올라가면 저주를 내려오거든요. 지수를 늦추기 위해서요. 근데 물론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부터는 대만꼴로 갑니다. 대만꼴. 지금 이제 오늘 요 자리였거든요. 오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내일부터 1위 나갑니다. 내일부터 1위 나갑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 주식은 1위 갑니다. 1위. 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있어요. 종부세도 없애야 되고요. 임대차 입법도 없애야 됩니다. 이 임대차 입법이요, 얼마나 잘못된지 압니까? 이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마음 좋은 임대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 집을 전세를 5억에 줬습니다. 18년도 6월 달에, 예, 18년도 6월 달에, 그러면요, 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0년도 6월, 22년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안 올리십니다. 예, 아예 안 올리십니다. 20년도, 18년도, 20년도, 22년도, 그 다음에 26년도, 24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억에 올리잖아요. 만약에 오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요, 아예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25, 1,500만 원밖에 못 올립니다. 전세비를 갖다가 1,500밖에 못 올립니다. 5%밖에 못 올리거든요. 24년도가 돼도, 예, 18년도에 계약하고, 예, 그 다음에 24년도에 올리려면은 5%밖에 못 올립니다. 이 세상에 5535입니까? 5525네요. 5억 2,500밖에 못 합니다. 전세를요. 근데 이거를 1년 단위로 올리면 된답니다. 오늘 제가 국세청에 세무서에다 물어봤거든요.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세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년마다 임대사업자는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1년마다요.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1년마다 5%씩 올리면 2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계약하면은 또 1년 뒤에 다시 또 5%또 계약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임대차 입법이거든. 그 마음씨 좋은 임대인은 완전히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모든 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이 되어 있고요. 임대차 입법도 없애야 되고요. 종부세도 없애야 되고요. 예, 없애야 될 게 상속세도 손봐야 되고요. 엄청나게 이 정치적으로 이 완전히 절름발이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새가 있으면요. 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새가요. 날개도 잘라지가 있고요. 다리도 부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입도 다 부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근데 이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냥 가만히 놔주면 됩니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요. 자, 주식은 자, 어느 시점이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만약에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요번에 손실 엄청 입었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손실 입은 사람들 민주당 찍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저는 경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이 법을 갖다가 잘못 만드는 사람한테 표를 찍어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로서요. 이 금투세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금투세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피바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바다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연금 보고 너도 삼성전자 빨리 많이 팔아가지고 금투세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너희들 엄청나게 팔아버리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명령 내려왔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 추측입니다.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다 패닉 상태로 만들어가 다 팔리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이래 갑니다. 이래 가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만 삽니다.
제가 오늘도 이야기하는 게 레버리지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목, 이제 제가 이때가 삼성전자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만 이야기했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갑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가지만은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은 종목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데 참 사기가 힘들죠. 예, 예, 오늘 사는 날입니다. 오늘 레버리지 2700을 깰 때 사는 거거든요. 2700을 깰 때. 예, 좀 사기가 좀 막막합니다. 사기가 좀,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사야죠. 더 올라가 버리면 사면 또 이래 올라가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 지수처럼요. 항상 우리나라 지수는 대만이 선행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만처럼 갑니다. 자, 우리나라 정시는 대만처럼 간다. 자, 우리나라 정시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 금리가, 저는 6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요. 우리나라는 7월 달이나 8월 달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인하하자마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됩니다. 지금요, DSR 규제라든지,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게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급 부족을 갖다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파트, 빌라,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요, 아예 공급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내년에부터는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돌아섰거든요. 대구 부동산은 턴했습니다. 돌아섰고요. 내년에는 부산이 돌아섭니다. 대구가 돌아서고 나면 부산이 돌아섭니다. 예, 그 다음에 인천은 물량이 아직 많습니다. 물량이 내년도 많더라고요.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 현재 부산은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 가장 최악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최고로 안 좋거든요. 최고로 안 좋은 게 부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구는 돌아섰고요. 세종하고 부산하고 제주도는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갖다가 원희룡이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원희룡이가 이 제주도를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제주도를 갖다가 이 좌파잖아요. 좌파. 원희룡이는 좌파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고요. 좌파입니다. 좌파. 좌파가 이 제주도를 개판으로 만들어가 지금 제주도 도민들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제주도로 가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다 돌아옵니다. 전부 다 다시 태어납니다. 제주도에서요. 제주도 집값이 지금 대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엄청 비싸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요.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보십시오. 지금요. 뭐 술 먹고 음주운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도요. 구속이 안 됩니다. 이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구속이 안 됩니다. 이 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어도 판사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속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이 겁이 나고 사표 내버리고요. 예, 이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래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가만 잘 보면 됩니다. 이 상속세를 없애고요. 상속세를 없애보십시오. 지금 영국이 왜 잘 가는지 알고 있죠? 자, 영국 주식이 초급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어디 갔습니까? 영국 찾아보겠습니다. 영국 주식이 왜 이래 급등이 나왔느냐? 예, 왜 영국이 이래 급등이 나왔냐면요. 자, 영국이 이래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요. 상속세 폐지입니다. 상속세.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하이닉스 요 모양 납니다. 요 모양. 현대차가 요 모양 날 겁니다. 요렇게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이래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시 또 하이닉스가 내려오고 현대차가 내려오고 기아차가 내려오고 이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기 필요 없이 지수만 삽시다. 그냥 코덱스요. 코덱스 200을 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 그렇게 간단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는 물론 5,000포인트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는 5,000포인트 갑니다. 저는요, 다는컨대 우리나라 지수는 5,000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왜냐면요, 반도체에 가장 수혜를 입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만하고 한국이거든요. 원래요, AI 혁명이 뭡니까? 혁명은 없는 것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보십시오. 말이 달리는 것을 갖다 전기기관차로 내려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AI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 혁명이 일어나면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혁명이 일어나면 3배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AI 혁명이 일어났으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2,000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이 3배 정도는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6,000포인트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근사하고 꿈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지금 썩어서 그렇지. 정치만 똑바로 하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는 이래 올라갑니다. 초급등을 할 겁니다. 지금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영국 자금들이 빠지가 어디로 올까요? 독일 자금들이, 일본 자금들이 빠져서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자금들이 유럽 자금들이라든지요, 모든 자금들이 한국을 향해서 다 달려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뭐냐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한테 두 종목한테 쏜 금액이요, 25조를 쏘았습니다. 25조를요. 25조를 쏘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습니다. 참 똑똑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이리 멍청하지. 정치인들이 똑똑한 우리나라의 한 2%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 썩은 정치인들을 갖다가 썩은 정치인들만 좀 잘하면요, 좀 생각 좀 바르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신은 좀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오늘이 여기거든요. 자,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니까. 자, 여기서 내일 정도 사야지 또 올라가잖아요. 내일 또 올라가잖아요. 또 물립니다. 또 이래 물립니다. 이래 물릴 확률이 큽니다. 또 이래 가면 또 물립니다. 이렇게. 예,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냥 ETF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번에는 흔들리지 말고요. 예, 지금 배가 있다 치면은 이 배가요, 작은 태풍에, 작은 해풍에, 다른 안에 장고장에, 예, 배에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요번에는요, 뛰어내리지 말고, 예,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요번에는 이런 큰 장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다. 우리 다요. 저는 오늘 레버리지를 사고요. 다른 종목은 이제부터 아예 보지를 않을 겁니다. 보면 뭐합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데요. 이제부터는 다 올라갑니다. 저는 주식을 갖다가 저도 차트 같은 거 어느 누구보다도 잘 볼 자신이 있고요. 다 잘 보면 종목도 다 하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방송을 보는 사람은요, 좀 더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게 가장 대중들한테 가장 신뢰성을 주고요, 대중들이 흔들리지 않고 롱롱롱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펀드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블랙락이라든지 미국의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큰 펀드를 하나 만들고 싶고요. 예,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좋은 펀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날아가는 거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는 지구에서 달만큼의 거리에 달이 있으면 인류 거리의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1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펀드를 만드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특히 민주당을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도 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라 경제를 위해서요.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원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경제 원론. 경제 원론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말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움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차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 마차가 발통이 움직이면 네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원칙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 국민의힘도 뭐 잘하는 게 없거든요. 예, 지금 보면 규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풀어야 됩니다. 규제. 저도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참 잘했습니다. 정치를요. 사심 없이 잘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IMF를 탈출시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를 맺었고요, 예, 그러고 이 사람은, 노무현은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술도 한 잔 안 마셨습니다. 평소에요. 자기가 이 실수할까 싶어서 아예 술 자체를 안 마셨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잘했습니다. 뭐, 요 앞에 정권 뭡니까? 요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앞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규제를 완화하려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좀 좌파 경향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좌파고, 이명박 대통령 때가 참, 그래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이 참 정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경제를요. 정치보다는 경제를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예, 이 사람, 박정희 대통령, 이 사람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요. 좀 더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렇고요. 좀 더 국민한테 더 다가가가지고 제가 정치적으로 저는 우파도 하고 좌파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지금 만약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상속세를 내잖아요. 기업을 갖다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입영 처리해서 예, 그다음에 입영 처리해서 이건희에다가 그다음에 이재용한테 정상적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이 또 넘기잖아요. 자식들한테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없어집니다. 요 넘기잖아요. 자체가 돈이 아예 없어집니다. 상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자체가 회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 개인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하나 사놨다 칩시다. 그러면 절반을 갖다가 상속세로 내버린다고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주식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동산을 해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해가 돈을 버는데, 이걸 다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빨리 이 제도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요번 22대 국회 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민들도 채찍을 가야 됩니다. 민주당한테도 전화 걸어가지고요. 민주당한테 전화 걸면 뭐라는 줄 압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바로 전자음으로 하고 말아버립니다. ARS로 해가지고요. 할 말 하라고 끊어버립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166에 뭐 이렇게 전화를 걸면요. 할 말만 하고 끊어납니다. 예, 상담 안 됩니다. 지금 인도로 자기들이 배가 부릅니다. 민주당요. 아주 교만하거든요. 이 교만한 당은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심판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 요번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누가 했냐면요. 자, 제일 처음에 보십시다. 노무현이 했고 김대중이 했거든요. 김대중이 했고요. 노무현이 했고 김대중이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이
이명박이 했고 박근혜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죠? 요번에 하는 게 윤석열이고요. 다음에 또 우파에서 잡습니다. 예, 보십시오. 요 좌파, 요 우파, 요 우파, 요 좌파, 요 우파. 요번에는 우파가 잡을 차례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음에요. 자, 제일 처음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이잖아요. 좌파, 우파, 이명박, 박근혜, 우파.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예, 문재인이거든요. 문재인 다음에 원래는 요번에도 이 좌파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되냐면요.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치부했거든요. 임대차 입법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요 우파가 들었었거든요. 요번에 요 우파에서 정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파 또 뺏깁니다. 예, 좌파도 마찬가지거든요. 좌파 우파는 좋은 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 좌파 우파가 생긴 말이요. 옛날에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요. 요쪽에 생각하면서 좌측편에 앉은 사람들이 뭡니까? 평등이라든지 그런 걸 강조했거든요. 우측에 앉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유를 했습니다. 자유. 요쪽 편에 국회의사당이랄까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우측편에 앉은 사람들이 우파, 요쪽에 앉은 사람은 좌파입니다. 좌파, 우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는 평등이라든지 진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말은 좌파입니다. 그런데 우파는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파입니다. 예, 저 좌파 우파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좌파적인 생각은요, 좀 더 개혁적으로 좀 살고, 좌파도 지지할 수 있고, 우파도 지지할 수 있고, 저도 대통령 선거할 때 좌파도 많이 찍었습니다. 우파도 많이 찍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